오늘 하루도 어제와 똑같은 자리를 돌고 오셨나요?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다시 같은 길로 돌아오는 삶. 벗어나고 싶다가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반복이 유난히 허무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잖아요. 영국 작가 서멘사 하비의 소설 궤도에는 지구 주위를 90분마다 한 바퀴씩 도는 우주 비행사들이 나와요. 하루에 해가 16번이나 뜨고 지는 곳에서 날짜라는 개념조차 흐려질 만큼 정신없이 도는데도 정작 그들 자신은 그 궤도를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설은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그렇게 갇힌 자리를 도는 것도 삶이라 부를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들고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와 함께 답을 찾아가 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벗어날 수 없는 궤도 안에서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소설 속 우주 비행사 곁에는 사람보다 정교한 로봇이 함께해요. 로봇에게는 갈증도 배고픔도 두려움도 없어요. 애초에 로봇이라면 굳이 그 먼 궤도에 태워보낼 이유조차 없죠. 볼 눈이 없으니 두려워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주 비행사의 가슴 속에는 로봇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게 하나 있어요. 심장이에요. 중력이 사라진 곳에서도 그 심장은 이따금 기울고 두근댑니다. 원하는 걸 원하고 바라는 걸 바라고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소설은 이 심장을 가진 존재를 이렇게 정리해요. 그저 눈앞의 풍경을 목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목격한 것을 끝내 사랑하게 되는 존재라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그 동선은 매일 다를 게 없지만 그 안에서 오늘따라 유난히 서글프고 오늘따라 유난히 벅찬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궤도는 똑같은데 그 안을 채우는 마음은 매번 다르다는 것. 그게 바로 삶의 묘미고 로봇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가진 힘이죠. 그렇다면 이 궤도라는 조건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르트르는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어요. 하나는 즉자로 그냥 거기 있는 돌멩이나 의자처럼 정해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자로 스스로를 계속 다시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인간은 후자, 대자예요.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로 있지만 우리는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무엇을 볼지, 무엇을 느낄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하며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이 자유에 관해 아주 솔직한 이야기도 함께 남겼어요. 자유가 눈앞에 닥치면 후련함보다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있다고요. 바로 불안이에요. 그는 이런 사례를 들어요.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이유 없이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두려움의 정체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문득 깨달은 데서 오는 어지럼증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막지 않는다는 것, 그건 자유로운 상태이지만 동시에 발 디딜 곳 없이 붕 뜬 것 같은 그 감각이 바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궤도도 마찬가지예요. 벗어나고 싶다가도 막상 그 틀이 사라지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똑같이 막막해지잖아요. 그러니 그런 자신을 발견하셨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궤도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마음과 궤도 없이는 어쩔 줄 모르는 마음, 이 둘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유는 원래 그렇게 무겁고 그래서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 무거운 자유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소설 속 우주비행사소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긴 엽서 한 장을 품고 다녀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 그려진 엽서인데 뒷면에 아내가 남긴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이 그림에서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걸까? 왕과 왕비, 화가, 공주, 시녀들까지 그림 속 모든 이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답을 찾다 보니 정작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존재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림 구석의 개였죠. 그 개만이 그 복잡한 시선의 그물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존재였던 거예요. 궤도를 도는 삶도 비슷할지 몰라요. 남들의 기대, 정해진 역할, 반복되는 하루. 이 모든 시선의 그물 안에서 우리는 종종 그림 속 사람들처럼 서로를 의식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사르트르는 여기서 조금 다른 답을 내놓아요. 그물에서 완전히 벗어나 개처럼 초연해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그물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태도를 사르트르는 앙가주망이라 불렀어요. 원래는 계약이나 서약, 무언가에 매인다는 뜻의 평범한 프랑스어였는데 그는 여기에 철학적 무게를 실었어요.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니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방관자로 남을 게 아니라 스스로 사회 문제에 뛰어들어 세계를 바꿔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한 몸 편한 것이나 자신만의 예술성만 쫓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그가 말한 안과주망의 본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태도는 꼭 거창한 사회운동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발 딛고 선 자리, 지금 이 하루도 결국 내가 몸담은 세계의 일부니까요. 여러분의 하루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반복되는 궤도에서 완전히 도망칠 수는 없지만 그 하루 한가운데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던질 무언가 하나쯤은 찾을 수 있어요. 퇴근길에 스치는 노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잠들기 전 아이의 숨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것,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존재에게 말을 건네는 것, 그런 작은 참여들이 쌓여서 그저 견디는 궤도를 나만의 삶으로 바꿔줍니다. 소설 속 우주비행사 로만과 안토는 이런 대화를 나누어요. 힘 빠지는 생각이네. 로만이 말하자 안토니 그러게 하며 씁쓸하게 웃어요. 애초에 이들이 우주에 온 건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였다고요. 궤도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작음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모든 걸 나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음을 함께 느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도 큰 위안이 되었을 테죠. 우주비행사들은 임무 초반엔 지구에 두고 온 가족을 사무치게 그리워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지금 이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동료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을 알고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작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 모든 걸 나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되잖아요. 매일 같은 궤도를 돌면서도 그 옆에 나와 같은 걸 겪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가 하루를 조금은 덜 외롭게 만들어주죠. 결국 같은 궤도를 무한히 반복하며 살아가더라도 새롭게 살아갈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저 목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 방관하지 않고 뛰어들기를 선택하는 것, 그 매 순간의 선택이 바로 대자로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곁에서 함께 대자로 존재하는 사람들과 공존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반복되는 궤도도 더 이상 혼자만의 궤도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서멘사 하비와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는 크게 5가지예요. 첫째, 궤도를 도는 것 자체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정해진 자리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둘째, 그 궤도 안에서 무엇을 느끼고 선택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게 즉자와 대자를 가르는 차이예요. 셋째, 그 선택 앞에서 막막하고 두려운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유는 원래 가볍지 않으니까요. 넷째, 그저 목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스스로 그 안에 마음을 던져 사랑할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그 순간 궤도는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이 써 내려가는 삶이 됩니다. 다섯째, 내가 작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 그 짐을 나 혼자 짊어질 필요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궤도를 도는 건 당신 혼자가 아니니까요. 오늘 하루 당신의 심장은 무엇을 향해 뛰었나요? 궤도를 도는 삶이 유난히 허무하게 느껴지는 날엔 오늘 경험한 것들 중 무엇을 사랑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당신을 불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는 당신처럼 사랑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당신은 더 이상 혼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까요. 톡북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지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어줄 책을 소개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지금까지 톡북이었습니다.